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소음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약간 시끄럽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4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7만원입니다.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갔는데 아침에 매매를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내려가는 종목 손절하고 올라가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내려오던 종목은 잠깐 할 때 올라가 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잠깐 날 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타가지고 한 15만원 정도 손실 났을 거예요. 그 다음 보유 종목을 정가에 전부 손절해 버렸습니다.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잘못된 거 계속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제 영상 댓글에 여러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종목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걸 보면서 좀 생각되는 게 많았습니다. 꼭 뭐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신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문제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끌려가는 듯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틀 전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절하며 했었는데 어제 수익이 약간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침에 올라가는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여유있게 매매를 했었고요.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여유있게 매매를 했었고, 오늘은 어제 종목을 잡고 넘어왔는데 이렇게 잡고 오니까 보유 종목에 부담이 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좀 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바닥에서 올라간다, 이제 바닥이다 싶으면 그냥 홀딩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당분간은 보유 종목 없이 당일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주말 동안 좀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매매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7만원 손실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부양책 타결이 될 것 같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신 기대감, 이것으로 해서 미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증시 상승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오늘 조금 약했는데요.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장중에 많이는 아니었지만 마이너스 한 0.15 정도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동안의 어떤 변수 이런 것들로 해서 투자자들이 몸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외국인 기관 모두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1900억 정도니까 그냥 일부 이익 실현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정가에 모두 다 정리하고 주말 쉬고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횡보 개념이었죠. 밥으로 끝났고, 코스닥도 거의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횡보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시장에 좀 강했던 테마인데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어제 시간의 거래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공항 관련주 중에 삼보산업이 가장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가덕도 내에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공장 부지가. 그래서 지난번에 김해공항 공항 적합성 이야기 할 때 지금 정치권에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등할 때 대장으로 올라왔고요, 삼부산업이. 그 다음 또 한동안 뉴스가 없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매물 수화를 다 끝내고 어제 장 끝날 때쯤 들어올리고 나서 시간에서 어떤 뉴스로 해서 정확하게 뉴스는 못 봤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덕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 뉴스가 있는 것 같고,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갭으로 떴었는데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동방성기도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건 밀려버렸죠. 영화금속도 엄봉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보산업 하나만 지금 해당 사항이 뭔가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보시면 지난번 올라갔다가 원위치 될 정도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가덕도에
삼보산업만 유별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보산업 게시판에 조국 관련주라는 뉴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연관이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참고로 조국 관련주는 예전에 화천기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조국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청문회 이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미지가 문제가 생기면서 빠졌었고요. 지금 다시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 여권 후보 중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보산업이 올라가는데 다른 가덕도 관련주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화천기계도 같이 묶어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어가서 잡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 이슈가 떴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 보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잘 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잡고 안 가고 아침에 상황 봐서 강하면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계속 12월에 느끼는 거지만 보유 종목 가지고 넘어와서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좀 짧게 스윙보다 더 짧게 그냥 당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당분간은요. 그 다음 나왔던 뉴스가 비트코인이 지금 23,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장권 할 때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실 봤던 가장 큰 페인이 어제 눌렀고 오늘은 좀 돌아 올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것도 또 참 노출된 재료는 재료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누르는 세력들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주구장창 누르니까 눌렸어요. 야, 이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눌러가지고 이게 이제 뭐 톡자들은 30만까지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진 않죠. 조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따라왔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많이 경험해보죠. 이글백 같은 종목 저리독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밀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약간 돌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손절을 다 시키고 양봉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물량을 모으면 그때는 또 강하게 땡겨 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노출된 재료에 잡으면 눌러서 손절시키는 이런 좀 안 좋은 습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위지트가 지금 계속 대장으로 움직이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관계에 있는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금 얘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장이다는 개념으로 지금 올리는 것 같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위지트는 안 들어가고 우리 기술 투자를 들어갔는데 약합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더 약합니다. 지금 흐름이. 비덴트는 그거보다 더 약하고요. 그래서 매매하려면 위지트를 바로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높이 또 올라버려 가지고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해저 케이블 관련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이 지금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것도 갭으로 뜨니까 누른다는 공식으로 눌렀습니다. 끝까지 연봉으로 눌러서 털어먹는 현상이 나왔고요. KT 서브마린도 해저 케이블 해저 공사 이런 쪽에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갔었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요.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대충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 오늘 좀 핵심적이었던 게 콜드체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던 게 특히나 이 태경케미칼, KPX 생명과학 이 종목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한 20% 넘겼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정부에서 백신 수급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계속 들었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KPX 생명과학은 뭐 화이자가 백신의 뭐 원재료 공급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얘는 별개로 치고 콜드체인 관련주가 아마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하고 계약이 됐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이 뭐 1월이나 2월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콜드체인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냉동고라든가 드라이아이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화이자 백신이 계약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뉴스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경케미칼이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 대한과학보다는 그 어떤 분이 댓글 주신 분이 여기서 잡으셨어요. 4만원에 1억치 매수, 24,000원에 1억치 매수하셨다는 댓글 주셨는데요. 그 이제 화이자 백신하고 계약 체결이 될 거니까 그 체결이 되면 콜드체인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매수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나름 일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다면 급등하면서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그 제가 들으면서 대충 정리해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계약이 돼 있다. 내년 한 2월이나 뭐 이때쯤 되면 그 들어온답니다. 이건 계약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그 임상 실험하다가 지금 좀 꼬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뭔가 아직까지 그 임상 3상 결과에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미완성 작품 초반에 출발은 좋았는데요. 그 아마도 접근하는 방식이 화이자처럼 뭐 콜드체인에서 뭐 nRNA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독감 백신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2,000원짜리 저렴하게 만들어서 상온에서 그 맞을 수 있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그 코로나를 잡아내는데 좀 아직까지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은 해놨다는데 지금 그때까지 만들어질지를 잘 모르는 이게 뭐 SK 바이오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 여기서 생산을 한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된 건 나왔는데 화이자는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계약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했다가 아니고 계약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계약했다가 됐으면 떴을 건데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어떤 비밀 협약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구나 쪽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태경케미칼이 뒤로 쭉 밀리면서 요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기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담당자 말할 때가 요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끌어올리다가 담당자 이야기할 때 벌써 털어먹은 것 같아요.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털어먹다가 내용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약된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더 내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였고요. 대한과학은 그보다 조금 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되는 시점이 됐을 때 다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지금 사마페인트는 거듭 계속 상한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뉴스가 있었는데 사마페인트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반도체 공정 핵심 에폭시 국산화 성공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뉴스 나오면서 이때도 뭐 어떤 그런 뉴스를 해서 떴었는데 조정 다 받고 다시 또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로 잘 날아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현대바이오도 무슨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허재성 뉴스. 그걸로 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세력들이 잡고 그냥 막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동 물량이 작은 종목, 그 동신건설 같은 거 보시면 점으로 그냥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그 건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덕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가 유동 물량이 2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대충 이쯤에서 물량을 다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땡겨 올리니까 이제는 아예 점상으로 혼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따라가던 뭐 프리엠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얘 혼자 그냥 점상으로 그 동신건설이 이재명 관련주인 이유는 그 회사가 안동에 있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 안동이랍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건설회사다 이런 그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 안동에 있는 건설회사가 이재명 관련주로 대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그래서 강한 종목을 확 끌어올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강한 종목이 강하니까 아침에 딱 보고 와 이거 단일가 몇면 돼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강한 종목들을 그 따라 붙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한 종목만 쫙 강하고 나머지 종목은 희지부지해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쪽 파트로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강한 종목을 따라 붙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단타 매매는 하기 싫은데 스윙 투자로 지금 그 종목 오버가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백신 관련한 뉴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뚜렷하게 계약된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아침에 여기서 기대감으로 들어온 사람도 손절하는 타임이니까요. 계속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주도주에서 오늘 주도주에서 밀려버렸고 그 다음 어느 게 올라가는가를 이제 계속 지켜봤는데 종건당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또 좀 늦게 봐가지고 조금 빨리 봤더라면 한 저 정도쯤에 들어갈 만했는데 보통 한 18%대 정도에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거의 상한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저희 구독자분이 경보제약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경보제약이 왜 강한가 싶어 쭉 봤더니만은 종건당 바이오가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임상 3상 뭐 해가지고 얘가 강하게 올라갈 때 거기 원재료 공급한 데서 경보제약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보제약 보다가 이 종건당 바이오를 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종건당 바이오가 계속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안 올라가고 있던 종건당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어요. 뉴스 보니까 뭐 무상증자 0.5주 뭐 이런 뉴스가 살짝 보인 것 같은데 그쪽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종건당이 막 올라가니까 관련주가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종건당이 강하게 쫙 올라가니까 쉬었다가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종건당 바이오가 눈치 보고 있다가 따라 붙었고요. 그 다음에 종건당 홀딩스도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올라가고 종건당이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수준 갔을 때 경보제약도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서 이게 20% 가까이인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종건당이 살짝 흔들리면서 약간 움찔해서 내려오니까 다른 종목은 놀래가지고 화들짝 해갖고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다. 제가 봤을 때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매매가 수익도 못 냈지만 그런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늘 그 식품 관련주 중에는 그 기존 이제 뭐 우양이라든가 뭐 푸드웰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 같고 CJ시푸드가 방향을 약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도 주말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00명 밑으로 안 내려오죠. 오늘도 아까까지만 해도 한 4, 50명 작았었는데 지금 벌써 아마 어제 인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 동안에 확진자 숫자가 1000명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면 식품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식품 관련주 움직이는 거는 보시면 보라티알 그 다음 우양, 푸드웰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양이 지금 제일 강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푸드웰 강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J시푸드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이글벳은 조류독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7군데인가 고병원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지를 못했어요. 앞뒤 매물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뭐 세력이 다
물량 잡고 나면 또 한번 띄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아마도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가 한번 나오면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잡고 있으면 안 올라가는데 팔고 나면 또 뉴스 나올 것 같은 이런 불안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은 주말이기도 하고 좀 힘이 많이 빠집니다. 참 이거 안 했군요. 구독자분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요. 제가 보였던 종목은 오늘 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털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경보제약은 종건당 때문에 한번 움직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로보로보는 로보스타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이 로보스타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어제도 쫙 끌어올리다가 꼬리 달고 빠졌는데 오늘도 땡겨 올리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이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올리려고 하다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려다가 움찔움찔하면서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고요. 어제 내려왔던 종목 올라가고 어제 올라갔던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고요.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주말 동안에 제가 분석을 충분히 해보고요. 저도 당일 매매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싹 지우고 삼성전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우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강한 종목들만 등록시켜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등록해놨다가 괜찮아 보이면 제가 실력은 없지만 당일 매매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신광 관련주 관심 있게 보라고 글 주셨는데요. 이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려 가지고 뭐 들어갈 그런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갭으로 뜨면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만 했습니다. 거의 뭐 눌린다 싶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정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지치긴 했지만 제 생일 선물로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앉는 의자를 하나 사줬어요. 제가 거실에서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매매를 했었는데요. 등받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넘어갑니다. 불편했었는데 생일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제 의자를 어제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앉으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익도 못 올리고 열심히는 합니다. 지금 제가 하루 중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한다고 집사람하고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의자를 사줬는데요.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참 편합니다. 앉아서 오늘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성과도 못 내고 있으면서 이런 의자 하나 선물 받아서 부담이 더 된다.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끝나기 전까지 뭔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올리시니까요. 축하드리고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저처럼 수익이 잘 안 나서 좀 답답하신 분은 손놀이 낮에도 이렇게 답답하게 돈도 못 벌고 있으니까 뭐 동병상련이라 그러나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손놀이 낮에 카페 주소를 계속 댓글에 남기는데요. 제가 그 카페에 글을 이제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보여줄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글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같으면 이런 종목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글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방장이 글을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한 분이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주고 계세요. 근데 방장이
카페 관리도 안 하고 마느냐 이렇게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돼서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만든 그 이유는 이 유튜브 댓글은 소통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카페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카페나 뭐 카톡 그 이야기 하시길래 카톡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으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일지를 계속 올리다가 요즘 좀 뜸하고 있고요. 또 한 분 열심히 올리시는 분은 그 장사 시작하셨어요. 대구 계신 분인데 식당 쪽으로 이제 자영업 시작하셔가지고 바빠서 잘 못 올리고 계시고 지금 한 분이 계속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소 좀 방장이 그 글을 못 올리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잘 되면 유튜브 방송뿐만이 아니고 카페에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좀 뭐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노력 점수라도 좀 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2년 가까이 했는데요, 방송을.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대체로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돈도 벌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심기일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방식을 바꿔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매매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편안히 잘 쉬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